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정감사장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영상 연이어 보시죠. 두 개 합쳐서 한 8만 3천 원쯤 됩니다. 그 왼쪽에 있는 뭐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오른쪽에 있는 이 청담 나와서 구입했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제가 자료가 지금 왔는데 감사는 이미 제가 오기 전에 감사를 다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지금 보니까 저희 감사 결과는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갑질과 공금 횡령이 주목받는 게 두려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공익제보자의 국감 출석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의원들께서 정쟁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참고인이기 때문에 자진 철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증인을 신청하신 분이 자진 철회를 했고 여야 간 간사 간에 합의가 돼서 증인 출석이 취소가 된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전에 대한 2023년도 7급 별점직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좀 보여드리고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저기에 나온 대로 공금으로 개인용품 구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지금 제가 샴푸하고 트리트먼트 가지고 나왔어요. 제 손 안에 이렇게 딱 들어오는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요거 사러 청담동 미용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본인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첩을 하셨죠. 예. 한 가지 아까 그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님이 부정부패 신고서를 지금 PPT를 띄우셨어요. 근데 저희 당 의원님들이 건의기에 부정부패 신고서 그거 좀 달라고 여러 사람이 제출했는데 다 못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입수한 거는요, 권익위가 아니라 당사자한테 입수해요. 그러니까 그 권익위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제출했는데 이미 공개가 된 자료인데 그게 무슨 보안 사항이라고. 아니 근데 이제 김종민 의원님 입장에서는 권익위에서 받은 것인가 아닌가 추정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김영배 의원, 의견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김영배 의원,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검사장님, 김영배 의원님,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법원의 영장 결정에 대하여 그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주로 들은 것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했는데요.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위원장님, 네,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투덜이 스머프냐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거꾸로
그런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헌법기관에 대해서 발언할 수가 있습니까? 이 국회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도를 우리가 검찰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네가 집단 뇌피셜이냐면 거기 답을 어떻게 합니까? 투덜이 스머프라고 답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국민을 대신해서 하는 질문입니까 이게? 오늘 비관기관 서울중앙지검장의 저런 발언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모욕적인 발언이나 참기 힘든 질의를 하는 것 또한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한 건 필요하지만은 겸손하지 않고 오만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극도로 경계하셔야 돼요. 변호사 협회에서 와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겠어요. 여러분들께서 변호사 협회는 모르겠으나 아니 검사장 대상이 되는 로펌은 제가 검사장 내가 지금 질문이 안 끝났잖아요. 대상이 되는 로펌은 어디가 검사장님. 검찰이라는 바람이 불면 풀은 잠시 녹는 듯하지만 민심의 역풍이 불면 그 풀은 거세게 다시 일어선다는 것도 알고는 계십니까, 우리 송 지검장? 정말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러니까요. 혹시 지검장 그만두면 한번 봅시다. 제가 검찰이라는 칼날로 절대로 정적을 쓰러뜨릴 수 없다. 내가 경험으로 획득한 교훈입니다. 오늘 그 질문에 그 질문 또 내가 얘기하는 아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요거 듣고 얘기하세요. 전제 사실을 질문으로 하시는 이거 것이 듣고 부적절하다. 얘기하세요. 예. 송 지검장. 예. 6초 됐어요. 6초. 오늘 내가 뭐 마이크 꺼지고 다행이네요. 오늘 내가 느낀 점은 너무 만만하게 모르면 역시 국민의힘이 김기현 차자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당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당을 계속 이끌게 된 김기현 대표,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호텔 조식 목표. 대표로 질문 서가지고요. 오늘 의총 취지 간단히 한 번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내용들 중심으로 좀 들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윤 대통령과 직통 한 라인이 있는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을 모독해놓고 참모들 뒤에 숨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얘기하고 있는지나. 저는 어떤 얘기 나누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가 완패를 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비대위원회에 준하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하다. 그 총장 내에서 김기현 대표 사퇴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주장 나오고 예,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언론에서 말씀하신 분들은 대표 사퇴하면 그 다음에 대안이 뭐냐? 그래서 비대위원회. 휴일인데 긴급 의총을 소집을 했습니다. 우선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변호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 야권에서는 김기현 대표님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정부에 책임을 져야지 임명직 당직자들이 이렇게 꼬리 자르기 아니야 이런 식의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야당의 주장에 그렇게 또 우리가 국민의 그 입장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우리 당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민심의 죽비였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란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없을 거란 절박함으로 쇄신하고.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 불거진 욕설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그렇듯 승자는 없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강서구청장 선거 이틀 전날 밤 유세 때 타당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이 저에게 한 욕설을 유머로 승화해서 웃어넘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시민이 저에게 욕설한 부분은 쏙 빼고 제가 진교훈 후보에게 막말을 해서 선거 패배에 큰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아침 방송에서 가짜 뉴스를 터뜨렸습니다. 이준석 측은 이게 보기 3번이라는 거지 3등 세 번째가 아니라는 건데요. 아니요, 오늘 기자회견문 잘 안 읽어보셨나 보네요. 항상 이준석의 수법은 논지를 다른 걸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시죠. 천천히 할까요? 선거 패배 이후 며칠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박정훈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그 내부 총질 고려하면서 물리기 제도 진행하신 데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대표님, 그 당 지도부는 이번 인선을 두고 친윤 핵심의 이선 후퇴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할 말은 많지만 굳이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지켜보진 않을 겁니다. 정말 제가 오늘 싸우려고 왔었다면은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개별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의원총회의 총의로서 저는 대통령실에 건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 맞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부터 나온 메시지들을 보면은 한 이틀 자고 일어나니까 살만한가 봅니다.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 여야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모처럼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네, 70% 가까이가 이제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많이 보셨을 거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런 게 합해질 때마다 야 의사 수가 부족하니까 의사 늘려야겠다는 것은 국민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지역적인 문제를 보고 파악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정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변인하고 논의가 되고 있을까요? 예. 그건 뭐 계속 또 협의는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또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글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공감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뭐 저 야당의 이야기니까 진지하게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 관심이 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입장을 의사협회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님은 내과 전문의, 그리고 강중구 심평원장님은 외과 전문의, 필수 의료 영역의 대표적인 의사이세요. 두 수장들께서는 몇 명 정도 늘려야 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35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정기석 원장님. 그 부분 제가 의견이 없습니다. 공단 일 하느라 너무 바빠서 연구를 심층적으로 못 해봤습니다. 예, 강중구 원장님은요? 제가 그거는 뭐 아주 깊이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예. 제가 뭐라고 딱 잘라서 몇 명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이 정부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의사정원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 해야 되는지 정책적 근거나 기반이 명확하게 없고,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사장님 어떻게 보세요? 낙수 효과에 대해서? 낙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럼 피부 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예. 이번에 그런 2년 반 동안에 정부가 어떤 수능을 풀어왔던 게 대박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 국민분들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사실 이런 이슈가 하나 터질 때마다 굉장히 그것이 의사수 부족으로 많이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의사수 늘려서 필수로 해결된다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필수로 가게 되는 동기부여를 같이 해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거기서 의대 정원은 그 부수적인 걸로 서서 조규영 복지부 장관이 의사협회를 꼭 집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저희는 뭐 예를 들면 100명 늘리겠다, 200명 늘리겠다라든가 못 늘리겠다라든가 조만간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한번 또 의료나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정부가 대화를 하고 1000명을 늘리자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궁금하고. 그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 그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만. 때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도라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